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몰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소년범 의혹 사법검증이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유호국단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몰스탄 전 대사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으로 어떻게 했다는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됩니다. 오상종 대표가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상종 대표는 소년원 기록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의 목적은 몰스탄 대사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상종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피고발인 몰스탄입니다. 몰스탄의 발언과 같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이며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어떻게 했고 그 소녀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리고 또 소년원에서 4, 5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되었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신분을 세탁했다. 이런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한 60대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거나 또 같은 취지로 방송했던 유튜버는 벌금 600만원, 또 다른 50대 유포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몰스탄 전 대사와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이 됐으니 몰스탄 대사의 발언 역시 허위일 것이고 따라서 팩트를 확인한 이후에 처벌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오상종 대표는 또 피고발인은 오는 7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몰스탄 전 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라도 자신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몰스탄 전 대사가 14일 귀국하면 19일로 예정된 출국 이전에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몰스탄 교수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에 대한 소년원 발언을 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집회에서는 사고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동댐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소문들을 방치하면 국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상종 대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아마도 오상종 대표는 이재명의 소년원 수감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상종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 김동완 의원도 어제 몰스탄 등 허위사실 유포 세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또 아니면 혹시 했는데도 기사화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동완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완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예상외로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발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끝내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자들은 몰스탄의 모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몰스탄 대사와 함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김동완가 고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고소를 하면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그 과정들이 실시간 낱낱이 미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유대한호국단에서 고발을 했고 14일 귀국을 앞둔 몰스탄 전 대사의 귀에도 들어갈 것인데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촉구하든가 아니면 집회 등을 이용해서 추가 발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회에서 추가 발언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그래서 14일 몰스탄 전 대사의 귀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몰스탄 대사와는 별개로 고든창 변호사가 오늘 X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X에
한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이재명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지금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든창 박사는 추가적인 글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털면 뭐라도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이재명을 협박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종배와 오상종 두 사람은 좌파들을 골라서 고발하는, 말하자면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이재명과의 만찬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중단된 재판을 계속 받겠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이재명은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김용태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대통령과의 대담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담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다시 요청했고,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 데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여러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더니 대통령은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언 당시 현장의 뉘앙스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들어도 급박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대통령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전 위원장에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상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너에게 정치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협박이었다는 것이 이종배 씨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털면 뭐라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제1야당 대표를 급박한 것은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독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수사기관까지 장악한 대통령이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을 너는 털면 나올 게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품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부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빠져나갈 백만장자가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4위 규모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떠나는 이들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산 규모도 152억 달러, 한화로 20조 6천억 원입니다. 1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400명에서 올해 2,400명으로 무려 6배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16,500명, 중국이 7,800명, 그리고 인도 3,500명에 이어서 세계 4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는 최근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도 손꼽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유도 크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부담, 그리고 기업 승계의 어려움 등이 부유층 이탈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치안이나 통신, 인터넷 이런 여러가지 생활 여건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포심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구속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당해보지 않고는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면 거의 망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는 내용이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갈수록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해외 이탈은 단순한 개인 이민 차원이 아니라 자본이 빠져나감으로써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연쇄 현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서 영화 엘리시움이 생각난다. 부자들만 따로 도시를 만들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에게는 투자 이민을 고려하게 만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던 대선 기간 국내 주요 포털에서 이민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느 대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면 나는 이민 가겠다 뭐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해오곤 했었는데 실제로 부자들이 실행에 옮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